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금방 역시 11시 30분에 영어 수업을 시작해서 마치고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는 사람들은 안경이 자꾸 흘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좀 드네요. 자꾸 이렇게 누가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안경에 이렇게 손을 너무 많이 댄다고. 그러게요. 안경 끼는 사람들은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은 지금 조금 추워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은 안 했거든요. 월요일은 일이 조금 적은 날이기도 하고 제가 일 안 하고 청주에 이제 볼 일이 있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오늘 그 세미나에 개그맨 고명환 씨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강연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고명환 씨 강연은 두 번째 듣는 날이에요. 또 안경 만졌네. 좀 안 만지도록 해볼게요.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오늘 이제 고명환 씨가 정말 강연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이 제 머릿속에 꼭 이 대본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막힘없이 하시고 하루에 강연을 한 두세 군데 뛰는 것 같아요. 떼돈을 버시더라고요 진짜. 강연을 하루에 두세 군데 뛰는데 저도 이제 지난번 강연 듣고 알았어요. 고명환 씨가 그분이 그러시는데 보통 개그맨이 딱 되는 순간 꿈이 이제 자기들의 꿈이 유재석이래요. 유재석인데 지금은 자기가 유재석이 받는 강연료만큼 받거나 더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강연을 하루에 막 세 군데씩 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강연 한 번 가면 확실하진 않은데 한 몇 천만 원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몇 천만 원을 받는지 몇 백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식당도 막 메밀국수 집인가 그것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강연을 듣는데 와 빠져들고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명환 씨가 그 강연한 거를 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왔는데 그걸 그 중에서도 이제 막 녹음을 하기도 하고 메모장에도 적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많잖아요. 내용이 좀 워낙 좀 광범위해서 말한 게 뭐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포인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것만 아니면은 조금 임팩트 있는 것만 그리고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제 선에서 풀어드릴 수 있는 것만 좀 적어왔어요. 자,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대요. 누구나 아는 말인데 저도 그 말씀을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건지 몰랐어요.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정말 우리 전 국민이 알만한 그런 말씀을 남긴 게 바로 안중근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명환 씨가 보통 강연을 한 6,000명 정도의 교직원에게 보통 교수 교사 교직원 포함해서 한 6,000명 정도 강연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지금껏. 근데 자기는 최근에 알았다고 했나?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할 때 친구가 오늘 막 어떤 뭐 빈정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왜 오늘 말에 좀 가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의 내용에 좀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말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가시가 돋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뇌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대요. 이렇게 가시가 돋친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이거를 굉장한 비상 상황, 그냥 긴급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뇌는 나 오늘 조심해야 되나 봐. 나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하면 안 되나 봐. 오늘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뇌가 좀 이렇게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고 정말 이건 비상 상황, 응급 상황, 긴급 상황, 이렇게 뭐 지진이 난 것 같은 재난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말, 뭐 부정적인 말 이런 걸 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우리가 가시 돋친 말을 할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고명환 씨의 어떤 사유에서 나온 그 말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었는데 강연이 막 4-5시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1시간? 조금 남짓되다 보니까 더 썰을 못 푸신 것 같아요. 물론 저희한테 더 이렇게 본인의 인사이트를 전해줄 수가 있었는데 딱 그 정도만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인사이트예요. 왜 책을 못 보면 우리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까?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표현은 이미 제가 했고 고명환 씨의 표현은 인사이트를 얘기를 드렸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긍정적이지 못한 일에 굉장히 빨리 동요가 되거나 관심이 집중이 되거나 쉽게 빠져든대요. 오늘 제가 딱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게 어디서 봤더라?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초집중 이 책을 좀 읽었어요. 여기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고명환 씨가 얘기한 거랑 조금 뭔가 서로 연관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있네. 부정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부정편향이라서 좀 우리가 여기 조금 제가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갖고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기억하니까 어릴 때부터 왜 너는 뭐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좋은 것은 안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기억해서 써먹는 것보다 나쁜 게 임팩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나쁜 경험을 자꾸 반추한다, 곱씹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 뇌는.
그래서 나쁜 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런 경향이 빠지는데, 우리가 보통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책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지, 여러분 이 책 읽고 부정적으로 빠지세요 이러는 책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으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시시각각 부정적으로 막 변하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돌리는 거죠. 책의 그 내용들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때려가지고, 야 정신 차리고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책이고, 만약에 책이 없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토들도 있고, 옆에서 누가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사람,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의 스승, 선생님,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항상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근처에 우리가 손에 닿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처럼 그냥 손 안에 들어오는, 금방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그 재료는 바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생각도 이 초집중이란 책을 읽고 또 고명한 씨의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좀 신기했어요. 역시 책을 읽어야 되나 봐요. 자, 조금 썰이 길었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고명한 씨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도 오늘 이 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뽑기를 잘한 것 같아요. 뽑기에서 읽거든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앞에 한 7, 8권 있어요. 근데 제가 뽑아서 뽑기에서 읽거든요. 오늘 뽑기를 잘한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주제랑, 고명한 씨가 오늘 워라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워라벨이 work, 일, life, 삶, 생활, 인생, 그다음에 value, 가치.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워라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 이제 가성비적으로 행복을 언제 굉장히 잘 느끼냐고 하냐면은, 90%는 우리가 생산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이나 이런 시간을 100%로 보면 90%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놀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고, 10%는 소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휴식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아주 크고, 본인이 생각하는 워라벨은 그거래요. 이제 일을 엄청 많이 해갖고 하루 종일 놀고 30일 내내 휴가 가고, 이거는 자기는 워라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90%의 생산적인 일을 하고 10%가 이제 쉬거나 소비, 우리가 막 좋은 것도 사고 쇼핑도 하고 먹고 놀고 할 때, 그때가 진정한 워라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조금 보고 얘기할게요. 눈이 나빠가지고 조금 이 얘기하고 워라벨 이제 하고 조금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쾌락이 있잖아요. 이제 쾌락 이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느끼는 행복, 이것도 쾌락이라고 보잖아요. 이 쾌락은 행복감이나 쾌락감은
오래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쾌락이 적응된다. 이 쾌락에 이제 적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적응이라고 한대요. 이제 쾌락이 적응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단 말이죠. 집을 사면 집 사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 달, 2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막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 그거를 막 너무 좋아하는 기간이 한두 달? 몇 달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쾌락 적응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 일단 적응되면 만족감이 이거를 사기 전 아니면 갖기 전 어떤 그 행복감을 가지기 전에 그 만족감 상태로 도로 다운된다는 거죠. 이 말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거는 제가 그 첫 번째 고명환 씨의 첫 번째 강연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이 말을 했어요. 똑같이 나를 도우려면 남을 돕는 마음이면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명환 씨가 사시는 동네인지 서울의 어떤 동네인데 거기 그냥 백반집이래요. 백반집인데 그 백반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맛은 그냥 평타래요. 다른 백반집하고 다를 바가 없대요.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오시는 이제 사람이 한 끼 한 150명 이상 정도가 되나 봐요. 근데 그 집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 주인 아저씨께서 그 15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먹고 빠지고 하는데 이분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신발 정리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기가 막히게 그 150명의 신발을 주인을 정말 기억을 잘해서, 자, 1번 손님이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럼 1번 신발을 딱 갖다 준대요. 그리고 2번 손님이 나오면 2번 신발을 기가 막히게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명환 씨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그 테이블 회전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래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신발 벗고 막 우리가 신발이 막 많이 있으면 헤매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신발 찾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 있고 하면은 뭔가 테이블 회전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분이 과연 이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냈을까 하냐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빨리, 왜냐면은 그 신발 찾는다고 막 헤매는 시간에 빨리 신발을 찾아줘서 빨리 점심시간에 가서 5분이라도 쉬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외울 수도 있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사람들을 위하는 동기에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맨날 뉴스에도 그 아침마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 매스컴을 엄청나게 타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나 봐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잘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처음부터 막 이기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써서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득으로. 근데 처음부터 그런 남을 잘 되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내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크게 돌아온다고,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되게 할까? 고명환 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을 정말 책을 읽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강연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을 그때도 너무너무 많이 다니시더니 오늘도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다음 강연을 하러. 근데 강연을 정말 잘하고, 야, 그냥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진짜 그 막힘이 없어요, 강연에. 그 머리에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딱딱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분이라서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제면 경제, 뭐 인문학이면 인문학. 제가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그 청주를 간 이유가 고명환 씨 강연을 들으러 갔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정말 90%의 이유는 고명환 씨 강연을 들으러 가려고 했어요. 예전에 그 전주에 왔을 때도 제가 얼른 갔거든요. 근데 역시 청주가 여기서 차로 2시간 걸려요. 근데 역시 잘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 유튜브에 보면 고명환 씨 강연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뭐 유튜브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듣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명환 씨 첫 번째 강연 가가지고 제가 이 책을 샀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이 책을 팔더라고요. 이제 강연 마치고 이제 책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이 거꾸로죠.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어느 정도 보다가 스탑했는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고명환 씨가 고전이 답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만 팔린 것 같아요. 근데 고명환 씨가 이제 달러를 벌더라고요. 달러를 벌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새로운 책을 썼어요. 그 새 책 제목, 잠깐만요. 제목이 뭐더라? 사진을 찍어 왔는데 까먹었어요. 새 책 제목이, 좀 춥네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 3, 4개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를 벌고 있어요, 이분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달러 벌고 있다고 자랑하시는데, 오늘 하여튼 너무 좋았고, 역시 내 입에 가시가 돋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다시 들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찍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물론 저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유익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하루 발전해 나가고, 뭔가 모르지만 저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냥 막 찍진 않거든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약간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오늘 뭐에 대해서 말하지? 영어는 뭐 가르쳐주지? 뭐 알려드리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알려드리지?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얘기할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부담도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안 찍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편하고. 실은 오늘 새벽에 제가 일본어 이제 수업하는 걸 찍었는데 커트 당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수업하는 거라서 학원에서 알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돈 내고 공부할 때는 찍어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돈 내고 공부하죠. 제가 학원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한테 돈을 냈을 때는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으니까 선생님이 안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커트 당했습니다. 열심히 찍었는데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왜냐면 일본어도 제가 이제 한 50일차 정도 이제 공부하는 50일차 정도 해서 조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왜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시니어들은 뭔가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취미생활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매를 걱정해야 될 나이가 왔어요. 그러면 뇌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미친 듯이 써야 된대요. 정말 미친 듯이 쓰고 근육을 우리가 발달시키려면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근육을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뇌는 우리가 치매를 걸리지 않으려면 똑같이 미친 듯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외우고 계속 뇌를 써야 되는 거죠. 뇌를 우리가 맹하게 있으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학도 괜찮고 뭐 영어도 괜찮고 일본어도 괜찮고 중국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TV나 유튜브, 옛날에 우리 TV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더 바보 상자예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도 봅니다. 더한 바보 상자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금 보다가 이제 약간 접고 책도 보시고 아니면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라는 마음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길었네요. 오늘의 영어 또 다른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오늘의 영어 한마디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뭐뭐를 확인할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뭐뭐 할게 하면 보통 I will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let me 내가 체크해 볼게 확인해 볼게 이러면 let me check 자, 그 뒤에 단어를 붙이면 돼요. 내가 오늘 내 스케줄을 확인해 볼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해보셨죠? Let me check my schedul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내가 내 이메일을 확인해 볼게.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하셨어요? Let me check my email. 이번에는 또 다른 거 들어갈게요. 오늘 날씨를 확인해 볼게요. 날씨 아시죠? weather. 그러면 날씨를 확인해 볼게. 하셨죠? Let me check the weather. Let me check the weather.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확인해 볼게. 답은 아시잖아요. answer.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게. Let me check the answer. Let me check the answ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늘의 영어는 이걸로 Let me check blah blah. Let me check blah blah. 이걸로 끝났습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Let me check my schedule, Let me check blah blah 조금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 이 유튜브를 내일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는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로 시작할게요. 아침에 보시는 분이 많으시니까요.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맨날 말썽이네요.